오늘은 가상 소멸자 벌추어 디스트럭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가상 소멸자 벌추어 디스트럭터는 주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의 상속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때 메모리의 적절한 해제와 객체의 올바른 소멸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상 소멸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 소멸자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래스에 선언이 되고,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객체가 베이스 클래스 포인터를 통해서 삭제가 될 때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소멸자가 적절히 호출이 되도록 합니다. 이는 객체가 사용하는 다른 자원들도 적절히 해제될 수 있도록 해서 메모리 누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기본 클래스 베이스와 이를 상속받은 디라이브드 클래스가 있고, 이 디라이브드 클래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자에서 동적으로 배열을 할당을 하고 동적으로 이 A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멸자에서는 이 동적으로 할당된 배열을 삭제해주고, 동적으로 생성한 이 A 객체도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의 소멸자가 가상이 아니라면, 즉 벌추어가 아니라면, 이 베이스 포인터를 통해서 이 생성된 디라이브드 객체를 삭제를 할 때 이 디라이브드의 소멸자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컨스트럭터 그리고 디라이브드 컨스트럭터, 그래서 이 디라이브드 객체가 제대로 생성이 됐고, 여기서는 베이스의 디스트럭터는 호출이 됐지만 이 디라이브드의 디스트럭터는 호출이 되지 않아서 이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베이스 클래스 포인터로 디라이브드 클래스 객체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디라이브드 포인터로 디라이브드 객체를 받게 되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여기서 derived destructor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polymorphism, 다형성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베이스 클래스를 통해서 derived 클래스 객체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를 버추어로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derived 클래스 객체의 소멸자가 제대로 이 메모리가 해제가 될 때 호출이 되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의 디스트럭터 뿐만 아니라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디스트럭터 또한 같이 호출되도록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버추어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네,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도 제대로 호출이 돼서 메모리가 제대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베이스 클래스에 이렇게 virtuous destructor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 derived 클래스에서 메모리를 직접 삭제해 줘야 되는 동적 배열 대신에 벡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는 벡터를 include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벡터를 인클루드 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이 데이터는 벡터 int 그리고 10 이런 식으로 벡터로 관리를 하게 되면, 벡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직접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자에서 메모리를 삭제를 직접 해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같은 경우도 이러한 객체를 동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할 때도 포인터 대신에 스마트 포인터, 즉 shared 포인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 shared 포인터도 메모리를 직접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삭제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소멸자가 호출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베이스 클래스에서 소멸자를 이렇게 벌추어로 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아예 소멸자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멸자의 정의를 아예 이렇게 삭제하고 디폴트 소멸자가 호출되도록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원복을 해볼 건데,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버추어로 선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 이 디라이브드의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동적으로 메모리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포인터 대신에 shared 포인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shared 포인터 그리고 derived 이런 식으로 shared 포인터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derived 클래스의 디스트럭터가 비록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버추어로 선언이 되지 않았지만 이 derived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도 제대로 이렇게 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베이스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를 버추어로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 derived 클래스의 디스트럭터가 이렇게 제대로 호출이 되는 이유는 이 shared 포인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알아서 적절한 시점에 삭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shared 포인터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객체 타입에 맞는 소멸자들을 찾아서 직접 호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인터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생성을 하지 않고 shared 포인터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이러한 버추어 소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통해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shared 포인터를 통해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애초에 이러한 버추어 소멸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받아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버추어 소멸자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버추어 소멸자 강의를 마지막으로 모던 C++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모두 다루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룰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 중에는 병렬 처리, 템플릿, CLI, C++ 주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때 배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병렬 처리는 안전하게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사전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사용할 만한 자료 구조들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다양한 데이터 타입과 호환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템플릿은 현업에서 사용될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LI C++ 같은 경우는 C++의 클래스를 C샵에서 호환되도록 하는 클래스로 DLL을 컴파일해주는 환경입니다. 즉 C++에서 개발된 클래스가 C샵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래퍼 클래스를 만드는 개발 환경인데 이는 C샵 사전 지식이 있어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모던 C++를 배우면서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은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메모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문법들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할 내용은 클래스를 사용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문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객체 지향 문법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디자인 패턴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패턴은 제가 올린 코드 유지 보수 방법론 시리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제대로 배워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코드 유지 보수 방법론 시리즈를 처음부터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던 C++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이 현업에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